의료 현장의 위기의 시대, 함께 걷는 길을 찾습니다. 환자와 동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함께 의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또 신경정신의학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동행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동행자 고영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이사장님 첫인상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예. 네. 전 처음에 약간 신부님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약간 농부 같기도 하고, 투사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의사 같지는 않았어요. 예. 어떻게 제 첫인상이 정확합니까? 우리 당사자들도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예, 불러요, 예, 정말. 예. 그 제가 말했던 모든 호칭을 통칭할 수 있는 게 아저씨군요. 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는 아저씨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사장님으로 예. 호칭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학회의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성남시 중원구에서 그 신경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들과 함께 그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고영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럼 협동조합을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개원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개업을 할 때 여러 선배님들한테 그 자문을 구했었는데 네. 다 하는 얘기가 망하지만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우선은 그 경제적 수입을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을 해서 안정화시키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자라고 고민했던 상황이라서 개원하고서 5년째 될 때 좀 그걸 좀 실행을 했습니다. 개원하고 5년 후부터 협동조합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 입원실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 입원실에 있었던 거를 좀 분산시켰습니다. 아하. 식당을 지역으로 빼고 따병동도 따로 할 수 있고 카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시작을 했다가 했고? 나중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5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원 일을 해서 일반 병원을 하시면서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형태의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갔는데 협동조합을 법이 통과돼서 딱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선생님이 지역 정신보건 사업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중독, 어떤 분은 마약, 어떤 분은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 다양하잖아요. 선생님은 왜 지역 정신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수련 받을 때 제가 그 용인정신병원 그리고 이제 부산 대남병원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드하다고 소문난. 크다는 네. 그 병원들이죠. 그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 재활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용인정신병원이다 보니까 용인정신병원에서 공부 2년차 때부터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보건 사업을 계속 하게 됐고, 정신보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 주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개업해서는 그런 도움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 사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그 힘든 걸 자력으로 내가 해보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서 고생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선생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국가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획일적인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나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여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또 의료보험 수가에도 납병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2007년에 개업할 때부터 납병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했고 네. 그다음에 주거는 이제 저희 주거 사업은 뭐 개업해서 1년 후부터는 계속 해왔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협동조합의 공동자활가정으로 편입시켰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하던 것들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창의적으로 선생님이 그동안 꿈꾸던 것들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하신 거예요. 예. 그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사회 생활 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를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를 갖고 지금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은 한 개인을 놓고 보면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이게 섹터로 나누면은 크게 그 네 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적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정신사회 재활적 측면인데 그걸 통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일하고 더 잘 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지역의 인프라로서 구축을 해 나가려고 했었던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을 그냥 이 환자가 먹고 일하고 자고 놀고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일하고 잘 자고 잘 놀고 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거 이게 정말 치료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지역정신보건 사업도 하셨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 하시면서 이 지역사회에 편입시키고 함께하는 게 치료적 효과도 훨씬 크죠? 저는 같이 함께하는 거,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은 뭐가 달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같이 그냥 함께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활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또 본인이 홀로 서기뿐만 아니라 결국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함께 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계속 얘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당사자들이 또 안정이 되면 도움을 많이 줍니다. 비당사자들에게? 당사자들끼리 먼저 도움을 주고 그러다 보면 다른 비당사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홀로 서기를 넘어 함께 서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비당사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 지역사회 님비 현상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신보건 사업 하면서 서울에서
여기 그 공동생활 가정 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공고를 먼저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오픈을 못한 걸 봤거든요. 무산됐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냥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는 오히려 골목길도 깨끗이 청소하고, 오히려, 깨끗해졌네. 담배꽁초도 없이, 뭐 그런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아,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이정은 씨가 자기 동생이 조현병 환자인데 그 환자와 함께 그 살아야 되는 아파트, 그 이사 간 아파트에 같이 살기 위해서 주민들 사인을 받고 주민들에게 우리 아이 고3이니까 조심히 해주세요. 우리 아이 어리니까 공포스럽지 않게. 그때 느끼는 그런 모멸감. 그냥 나는 아픈 건데, 가족이 아픈 건데.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슬그머니 흡수돼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권리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살고 싶으면 사는 게 자유고. 주거권은 기본권이죠. 그럼요, 그럼요. 그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게 안타까웠는데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라는 형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있는 게 협동조합에는 조합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조합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인데, 예,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프로젝트를 내서 합니다.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요? 네. 어떤 거예요? 재밌네요, 이거. 함께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농사를 지니까 그린 빌리지. 그린 빌리지? 네. 그럼 마을 담벼락 같은 거 그려주는 거예요? 녹색이라는. 그린, 네. 그린 빌리지 해가지고 도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삭막한 거잖아요. 회색 도시인데 네네. 그린 도시로 좀 만들자. 녹색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텃밭, 작은 틀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텃밭 같은 거 만들어주고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요? 거기에는 이제 도시에서는 농사는 짓기가 힘들고 무슨 이제 꽃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상추 그런 것들 옥상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도적인 역할을 마을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그런 편견이나 주의나 경계가 좀 내려가나요? 실제 아까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당사자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이제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당사자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할 때 공고를 같이 냅니다, 지역에. 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와서 바리스타 공부 함께 배우자고. 같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신 분들은 편견이 줄어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강력한 비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사는 게 별거 없잖아요. 맞아요. 동거잖아요. 함께 하는 사는 거. 게 별거 없고 또 마음 아픈 경험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고 그게 증상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저도 요즘 당사자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하셨나요? 저도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약이면 다 될 거다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용인정신병원에서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능이 뛰어나면은 음. 그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나중에는 기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배제돼서 살아왔던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원칙이 그거잖아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라는 걸 더 느끼게 그래요. 되면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자꾸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왜 그 질문 드렸냐면, 제가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만 이 방송에 모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방송을 격려해 드리려고 만든 건데, 이걸 보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저분들 너무 훌륭하다. 나는 못 따라가겠어. 이럴까봐. 제가 좀 희망을 드리려고 선생님 처음부터 훌륭하셨어요. 여쭤본 건데. 수련 받을 때 버벅거리고 못한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는 약으로만 될 것 같고 증상에만 포커스 맞췄는데 하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도 기능이 좋으면 되고 뭐 기능이 또 안 좋으면 어때? 더불어 사는 건데 라는 생각까지 결국은 환자가 선생님을 가르치신 거네요? 많이 배웠죠. 아하. 저는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어디서 뭐 가족들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족 교육을 계속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우물론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왔더니 다른 세상이었어. 내가 왜 우물 안에만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꼭 증상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기능을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니까 기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우물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우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우물이었을 뿐이었던 거고, 네. 또 뭐, 또 하다 보니까, 다를 게 없는데 왜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인간인데 왜 다르게 취급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 우물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우물이 또 더 큰 우물이 있었던.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족교육이나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더 큰 우물 세상이라고 그래서 네. 더 와이더 웰 월드 WWW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 당사자들이 되게 위축되고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한번 나가보자. 뭐 나가봤자 우물이고 지들도 우물 안에 사는 건데 뭐 좀 더 넓은 우물로 내가 좀 나가보자. 이런 용기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대화 중에 우리 협동조합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농사 얘기도 하셨고 바리스타 양성 이야기도 하셨고 또 어떤 거 식당도 하신다고요? 예, 식당은 이제 공동 식당의 개념으로 우리 당사자분들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르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아침, 점심, 저녁 해결을 위해 만드셨는데 비당사자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비당사자분들도 이제 조합을 가입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냥 지나다가 그냥 메뉴가 괜찮아서 네. 그날 메뉴가 괜찮아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맛있습니까? 제가 맛은 보장합니다. 진짜요? 뭐 제일 잘하나요, 그 식당은? 저희들이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농장이 자연과 함께하는 다 함께가 들어가는데 네.
무농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농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또 뭐 국산도 식당을 하면은 대부분 중국산 쓰잖아요. 저희들은 그 국산 김치만 계속 고집해서 쓰고 있고 뭐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선생님? 함께 한 상입니다. 함께 한 상. 네. 함께 한 상이기도 하고 함께 한 상. 상이기도 네. 하고. 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 네, 무농약 농산물과 국산 김치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선생님? 함께 한 상. 성남시 중원구에 네.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찾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면도리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뭐 정신건강의학과, 그다음에 뭐 카페,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식당, 그게 다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선생님의 치료 모델에 관심 있는 혹시 후배 의사들이나 동료 의사들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좀 왜냐하면 선생님 좀 외로우실까 봐요. 많이들 보러 오시는데 아직 정신과 의사 선생님 분들 중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같이 나도 좀 해보겠다 의지를 불타오른 분도 있었습니까? 실제 인천에 한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협동조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실제. 걸 보고 가셔서 모델로.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거죠, 선생님? 좋은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왜 그렇게, 아까 제가 그냥, 선생님 외로워 보여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거는 생을 걸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아까 10분 거리에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터와 내 생활 반경이 구분이 안 되실 것 같고, 의사 선생님들은, 개원인 선생님들은 그냥 9 to 6 보고, 물론 그 이상 필요한 치료 작업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선생님 혼자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하면서 이 협동조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뭐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뭔 일이 생겨서 뭐 다른 정신과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런 구성원들이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하는 거라서 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아주 든든한 조직 하나로 구성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협동조합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와, 그럼 다 당사자들이에요? 대부분? 당사자분들은 한 1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가족분들, 당사자의 가족분들,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중 이해관계자에 의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그 생산자, 소비자라고 하는데 생산자를 우리 당사자를 생산자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은 이제 후원자, 그리고 그다음에 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소비자는 이제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과 해당 사항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한 60% 넘어. 그렇군요. 그렇게 당사자 위주의 협동조합이 많나요? 없죠. 그렇죠. 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다른지 사적 협동조합에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치유적 효과라든지 이 사람의 삶의 생기라든지 이런 게 전 다를 것 같아요. 뭐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자.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해 저렇게 지시나
규제나 통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뭐 이번에도 또 11월 달에 야유회를 가게 돼 있는데, 야유회 가는 건 예전에 치료진들이 다 짜가지고 여기 네. 가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가 다 알아서 날짜가 이 날짜가 좋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로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양평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스스로 다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포 애프터 여쭤봤는데 그게 가장 큰 기준이겠네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그 협동조합 내 조합원들이 다 당사자이기도 하고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아까 뭐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크게 방향이 흐트러지진 않나라고 하는 것만 봐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기까지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신 거잖아요. 중간에 그냥 포기할까? 나 그냥 개원이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물어봐 놓고도 바로.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실제 이제 개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도 있긴 있었죠. 근데 하다 보면 우리 당사자분들이 힘을 줍니다. 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좀 더디 가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옳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만족을 주고 나한테도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것도 보면은 자연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간 적들이 많이 있죠. 네. 결국은 환자들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어떻게 보면 저도 새롭게 배우고, 아까 더 큰 우물 세상처럼 내가 사는 게 우물이었구나라고 하면 밖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 욕구가 생기는데, 나오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네요. 네. 현장에 힘이 있고. 근데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저는 비전문가지만 사실 모든 질병이라는 게 뭐 한순간에 뿅 하고 쉽게 낫는 병은 잘 없잖아요.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평생을 좀 관리해야 되고 나아지는 것 같은데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늘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감각을 박탈한 상태에서 한 3, 4일 정도 있으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환청 들리고 혼자 중얼거리게 되고 엉뚱한 생각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던 것지만 악의 평범성을 얘기한 것처럼 정신질환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 뭐 대동소이, 즉 소이대동이죠. 작게 보면 정신과 환자지만 크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받아들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수용성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도 좀 망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족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 같은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에 49베드로 해가지고 입원실도 있었고 나병동도 있었지만 거기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카페도 만들고 목공소도 만들고
그 식당도 따로 그러니까 디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분산을 시켰을 때 그것을 만들기 전에 우리 당사자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선생님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접해보고 이게 가능한 걸 느끼고 실제로 지금은 뭐 제대로 잘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뭘 하자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게 될까요?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그게 될까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로 바뀌는. 제가 이거 너무 멋있어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비당사자나 당사자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플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 힘들 수밖에 없지만 또 해낼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제가 선생님보다 너무 예쁘게 하고 와서 굉장히 송구한데 저를 예쁘게 해준 친구가 그 정신질환자 당사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고 본인의 기술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여기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있으면 또 가서 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제 안에 있는 편견과 뭐 칠치 없는 두려움을 좀 많이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의 수용력을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 저 그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이 주거 사업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역에서 뿌리 내려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집 문제잖아요. 예. 사실 정신보건 사업을 하면서 용인정신병원에서 저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신보건에 관심을 끌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 맞춤 서비스로 가야지 이렇게 집단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거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주거 사업은 이제 그 관리의 슈퍼비전의 정도에 따라서 뭐 공동생활 가정 그다음에 여기서 생활했던 분들 중에 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전세를 얻던 월세를 얻던 공동 주거 그리고 나는 기능이 조금 더 되니까 혼자서 살래라고 하면 독립 주거 네.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거 스펙트럼적 개념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우리 당사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재발 경고 징후가 있거나 그럴 때 조기 발견해서 조기 개입해주는 그런 사례 관리 시스템이 같이 따라붙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거도 되고 거기서 아주 최소한의 개입으로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도움도 줄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공간이세요.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공동생활 가정은 뭐 3년에서 요즘은 이제 5년까지도 있게 만들어주는데 저희는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하지 않고요. 네. 일정 부분 안정이 되면 공동 주거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중원구 금강동 일대에서 뭐 공동 주거가 지금 5호점까지 와.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살기도 하고 세 분이 살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혼자 독립 주거는 공동 주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내가 일정 부분 사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주거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택지가 좀 다양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개성대로, 나의 맞춤대로 뭔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데 또 이런 일들을 하셨군요.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결국은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금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히스토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주체는 지역 주민, 그러니까 뭐 시민 사회 단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퍼스트 섹터, 그리고 뭐 정신건강의학과는 세컨 섹터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수익을 내기 위한 곳인데, 그 서드 섹터인 시민사회단체 정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서드 섹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서 자리 잡게 하는, 그러니까 칼 폴라니의 개념으로 치면 그 디스임베디드, 그러니까 뭐 자본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본이 생명성을 부여해가지고 뭐 이자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새끼를 치는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의료가 스며들고 그다음에 자본 주거도 스며들고 뭐 다양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생기 있고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 사업이 저희는 그거에 지금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가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직 뭐 의료 보험에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례 관리 부분에 대한 수가.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재활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수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례 관리는 그런 수가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고 또 우리 한국의 특성상 그 지역 자산, 커뮤니티 에셋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마을 거인 그런 자산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지역사회 통합돌봄 차원에서의 정신건강 사업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네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관리의 수가 문제와 또 마을의 자산을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 예.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방송을 듣고 부디 나도 좀 고영 선배처럼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래야죠. 네, 구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지금 사실 우리 전공의들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전공의들한테 구애 빨리 해서 하세요, 선생님. 음, 뭐 다른 건 다 그렇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어렵지 않고요. 또 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배경으로 하는 거는 팀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팀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의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오세요. 네. 그렇죠. 오세요. 오시면 만족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협동조합 미션이 행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떨어진 그 자기한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에 대한 만족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나한테 기쁨을 주는 뭐 우리 정신과 분들은 잘 알지만 그 마약 같은 경우 아무런 노력 없이 즐거워지는 거 말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실행한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만족이 결국 행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사자분들도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가 저희들의 첫 번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영 이사장님은 정신과 의사로서 행복하기 위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행복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정말 좋은 길을 선생님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길이 꽃길이라고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확실히 꽃같이 사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야생화? 음, 본인을 장미라고 좀 비유하긴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 꽃은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럼 뭐가 좋으세요? 저는 그 식물로 치면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뿌리요. 그러니까 주거처럼 그냥 안정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뿌리. 그리고 그 한겨울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봄 되면 생명력. 새싹을 밀어 올리는 그런 뿌리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고영 이사장님이 이 뿌리를 잘 내린 이 사업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